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피해 월요일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시장 많이 밀렸는데 여러분들 종목들도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해결할 건 해결해 가야겠죠. 왜냐하면 빠진다면 결국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죠. 시장에서 지금 신규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시장이니까 일단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종목 고민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해결해 가야 된다.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조금 대응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02-371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오늘 시장 말할 거 있나요? 살벌하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한 10.8%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걸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10.8%까지 밀려 내려간 적이 언제였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제 기억상에 10%대까지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진짜 많이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빠졌던 흐름이 이렇게 장대 음봉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10%대는 사실 서브프라임 때 2008년대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거의 마지막 막바지쯤에 11%대 하락을 한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10%대 하락은 지금 요 근래는 거의 최초다라고 이야기해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특히나 주식 경력이 5년, 4년 이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하락은 처음 겪어보는 장이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락을 이렇게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락을 맞췄다기보다는 하락을 조심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나는 것을 맞췄다는 건 예언자의 느낌인 거고 사고를 조심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냥 안전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에 조금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언자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제 증시가 어찌됐든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현물이라든가 실물 경제가 지금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박살나고 있다라고 하죠. 실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말을 결국 그게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실체도 모호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없고 뭔가 실적이 대형주 몇몇 기업들만 좋지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적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올라간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올라갈 것이고 버티는 게 고작이니 우리는 여기에 상승 베팅보다는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안전제일주의 조금 이렇게 안전을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매놓자라는 정도의 이야기였던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지수,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관심 있게 귀 기울이셨다면 아실 겁니다. 추세가 있지 않느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2,900포인트까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위쪽을 뚫으려면 엄청나게 호재가 필요하고 뚫지 못하게 된다 맞고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2,4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놀랄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하락이 많은 분들 오늘 진짜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이제 많은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흥분 상태로 지금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침까지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2,400포인트까지 어차피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언제 내려가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내려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시장은 약간 박앤셀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증시가 빠졌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하면은 이유가 될 만한 명분이야, 건덕지야 여러 가지가 있었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왔다. 거기다가 지금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안 나왔다. 금리 인하가 이제는 0.5%에서 0.75%까지 세 번에 걸쳐 할 수 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엔비디아 따라가는 게 제가 좀 어이가 없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느냐. 엔비디아가 가면 SK하이닉스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AI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팔아야 될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거는 이제 투심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투심이 죽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투심이 죽는데 어떤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는가? 당연히 뭐 돌아볼 것도 없죠. SK하이닉스겠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 제가 끝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노을 질 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강조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밀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기관이라던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뭐 2% 내지 3%, 5%, 뭐 7%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종목 불문하고 매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불문하고 매도 물량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를 잘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10대 920이고요. 코스닥에서는 23대 163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다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지수가 밀리니까 투심이 죽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다 할 만한 명분이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명분 없이 8%대, 10%대 하락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뭐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말을 안 드렸지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죠.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화를 사서 일본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제 엔화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엔화를 회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케이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꾼다거나 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니케이 지수도 정말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라고 할 것들은 많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2,400까지 오래 걸릴 게 빨리 내려와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비가 좀 엇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딱 두 부류가 있겠죠. 현금을 마련한 자와 현금 마련하지 않고 주식을 완전히 온전하게 다 사들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금 마련하신 분들이 이제 언제 살까? 세일이다. 추가 매수하면 되겠다. 또는 신규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장세를 매수의 관점으로 기분 좋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오긴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두 부류에게 제가 다 해답을 드린다면은 일단 첫 번째 현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내일쯤엔 저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나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 중으로는 단기 반등이 있을 거로 예상은 돼요. 너무 많이 빠졌다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급락과 급등은 같이 다니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약간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뭐 이스라엘 확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다면 지금 악재 없이 날 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우려해서 시장이 자꾸 이렇게까지 깊게 팔아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뭔가 드러날 악재가 조금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깊게 빠질 수 있겠죠. 그때가 또는 그 즈음 언저리쯤이 저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남들이 뭐 올라갈 때 주식 사야 된다 할 때 그걸 참아가면서 힘들게 마련한 현금을 지금 함부로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폭락하기 전에 주가까지 거의 다 회복됩니다. 코스피 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웬만한 이 위기라던가 단기 급락 장세에서는요. 보통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있던 주가였는데 내가 10,000원까지 있었던 주가가 이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막 7,000원이 되었다, 6,000원이 되었다. 그거 거의 다시 또 10,000원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와 관련주 같은 이렇게 우상향에서 폭풍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반등이 약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 의미 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기 때문에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세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버티면은 적어도 지금 손실보다 훨씬 더 줄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있다면 남들 손실 줄여 나올 때 오히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내 계좌에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 계좌 안에는 어차피 쓸모없는 종목이 있어요. 기다려도 답이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나을지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면 상담 주시면 제가 그거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도 될지 홀딩하셔야 될지 어디서 손들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서 밀려 내려간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잔치가 열린다 생각을 하고요. 현금 없는 분들께는 뭐 안타깝지만 이게 힙이라는 게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현금을 마련하시면서
안전제일주의,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옳다. 뭐 물론 평온한 장세에서는 매매를 마음껏 하셔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내가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한 발 빼는 것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있죠.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아유,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을 못 짜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항상 급락,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뭐 국내에서 거의 탑이라고 생각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급락 나오는 자리를 저는 항상 즐겨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투스 홀딩스 35,000원에 10%요. 35,000원에 10%요? 일단 지금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얘가 밀렸기 때문에 뭐 오늘 16% 빠진 거는 사실 이상현상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자체가 뭐 200개가 거의 가까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그냥 그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게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 밀린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을 들고 있다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장세고 이건 저도 겪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2,500개가 넘는 기업들 중에 60개 빼고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겪는 사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건 문제가 없고 컴투스 홀딩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탄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을 밑으로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세요? 올라갈죠. 올라가겠죠. 탕 하고 튕겨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밑으로 쭉 당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로 반발 매수세로 해갖고 팡 튀어 올라갈 때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급락하기 직전까지 거의 다 일단 주가가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는 기업도 많다라고 해드렸는데 얘는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자리를 사실 추가 매수 자리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는 내일 추가 매수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안 하기엔 좀 억울하고 하기엔 좀 섣부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자금을 지금 컴투스 홀딩스를 갖고 있는 금액만큼 사시는데 그 금액을 네. 세분할을 하는 겁니다. 3분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사겠다 하면 300만 원만 먼저 사는 거예요.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먼저 사고 나머지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보고 700만 원치를 한 번에 들어가든 또 300만 원, 400만 원 나눠가지고 들어가든 좀 기다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해프닝과 시장에서 알고 있는 어떤 악재의 뭐 이렇게 괴리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악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털어낸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이 조만간 이번 달 말이라던가 8월 말이라던가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컴투스 홀딩스도 한 번 더 밀리면서 자리를 잡거나 추가 매수 기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저는 가능하시다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억울하더라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 억울하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사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떨어진 게 다 회복이 돼버릴 정도의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27,800원쯤에서 다시 추가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올라온 대로 추가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려온 해프닝을 이용할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소 기다려봐야 바닥을 잡는가 안 잡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하자. 이거는 추가 매수 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이다. 게임 관련주들은 탄력이 좋아서 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럼 네. 멘토님, 제가 이거 가져가서 추가 매수하는 거 기회를 봐서 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뭔가 좀 대화가 좀 잘못됐나요, 제가? 아니, 제가 분명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예. 네, 그냥 결론 내겠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 만도 HL 만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5,000원에 10%입니다. 손들을 45,000원에. 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 손들하는 게 제일 주식 투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HL 만도라는 이 기업이 잘못돼서 주가가 빠진 거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HL 만도라는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돼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질 때 손들하는 게 정말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행동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폭락이 오거나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은 빠질 거라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현금 좀 마련해 놓으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현금 마련하라 그래서. 현금 마련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진작에 해라는 거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현금 마련하라는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인제 와가지고 손절하세요. 현금 마련하세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려오기 전에 현금 마련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기 전에 현금 마련했어야 되는 거고 마련이 안 됐다면은 이거는 기다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현금 마련이 됐다면 솔직히 지금 이제 매수가가 사실 이거 기업이 폭락 나왔다라는 걸 떼놓고 본다면은 그냥 쌍바닥거리로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지수가 빠졌다, 폭락 나왔다 이걸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쌍바닥거리로 내려온 자리에서는 이 쌍바닥 저점이 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지금부터 더 밀려 내려간다면 얘는 더 밀려 내려가서 아마 25,000원대 또는 25,000원대까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25,000원까지 네. 밀리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현금 마련하라 했던 이유가 지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 손절하기 위해서 현금 마련한 게 아닙니다. 더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적절하게 좀 유용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3만 원 자리 잡으면은 자리 잡는 대로 추가 매수가 맞고 밀린다면 25,000원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건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급락이 있고 지나간 다음에는 급락 다음엔 거의 다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급락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주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주기적으로 급락이라는 건 있어 왔는데 급락 이후엔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전부 다 회복돼서 올라가고 급등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이번 급락 이후에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45,000원 왔을 때 본전인데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45,000원까지 가면 수익이겠죠. 그죠? 그래서 네. 저는 3만 원짜리 여기 자리 잡는 건지 아닌지 체크 한번 해보고 또는 25,000원짜리쯤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려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고 종목인 거 맞다. 오케이. 근데 이 종목을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다 빠진 걸 확인하고 충분히 내려온 걸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정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쯤 돼야 확실하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장이 한번 더 밀리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고요. 35,000원. 3만. 비중 35,000원. 네. 비중은 40%입니다. 뭐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신 게 문제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하신 지 경력이 한 2, 3년 되셨나요? 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한번 뭔가 배워야 될 때가 왔는데 이번 걸 배워야 돼요. 뭐냐면 차트를 네. 2, 3년 하다 보면은 나름의 연구를 하고 나름의 공부를 좀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네. 누구나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 벽이 뭐냐면 내가 차트 공부를 암만 해봤자 시장한테 못 이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시장이 네, 밀리면 네. 차트고 뭐고 다 박살나고 무너지거든요. 네. 뭐 네. 이평선이니 뭐 저항선이니 지지선이니 저점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냥 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네. 뭐 건축 공법이 어떻니 저떻니 해봤자 운석이 떨어지면 다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축을 어떻게 잘 짓고 뭐 어떤 기법을 쓰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자연재해급의 이런 하락에는 그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나름의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시장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신 것 같고 시장은 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거든요. 밀릴 수 있다.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네. 이야기까지 했냐면 금값이 올라가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 있다. 주식시장하고 금값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금값이 거짓말하겠느냐, 주식이 거짓말하겠느냐라고 따진다면 주식이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네, 현금을 마련하고 비중을 들어가지 말고 웬만하면 새로운 종목도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박살납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다 박살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거고요. 일단 덕산 네네. 네오룩스도 회사 자체로만 본다면은 나쁜 자리도 아니었고 나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OLED라던가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이 장세가 지나가고 나면은 얘도 그냥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장세가 되었을 거고 박스권이라고 네, 한다면 네. 지난 전저점 2022년 전저점인 29,000원짜리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네. 차트상 이 종목 차트만 봤을 때는 29,000원이 지난 저점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받고 올라가겠지는 이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 시장은 네.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다 빠졌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 아까 이제 뭐 시황 설명 들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들었다 생각하고 이야기해드리면은 네. 이게 8%대 지수가 빠지는 건요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친구가 있는데 매일같이 연락이 잘 되고 매일같이 정시에 출근하던 애가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뭔가 정상이 좀 아닌 일인가요? 네, 네.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가 않죠. 매일같이 꼬박꼬박 출근하고 한 번도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5년 동안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하루 종일 뭐 안 된다는 것을 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는 저녁쯤 돼가지고는 얼굴이 뭐 이렇게 막 약간 죽상이 되어가지고는 슥 회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야 출근했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 일인데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이가 이렇게 그렇죠. 연락이 안 네, 됐는가 맞습니다. 좀 궁금하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확인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맞습니다. 오기 싫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 네, 집에 네. 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죠? 네, 지수가 네. 지금 8% 10% 빠진 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그냥 아, 뭔 네. 일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친구로 본다면 잠수탄 친구와 같은 거예요. 왜 빠졌지 이거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빠질 이유가 뭐지인 건데 이게 이제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네, 해프닝이 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진짜 악재 전에 미리 청산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악재가 드러나고 나면 악재 소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악재가 네. 드러날 때쯤 폭락이 한번 더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네, 네. 만약에 바닥을 안 잡은 거라고 친다면 얘는 한 번 더 밀려서 2만 원대까지라든가 그 아래쪽까지 더 밀리는 거고 만에 하나 네. 지수가 바닥을 잡은 거라고 한다면 얘도 29,000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서 45,000대까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까라고 하면 사실 시청자님은 지금 현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35,000원 매수하셨으면 29,000원 지지가 받으면 45,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대신에 네, 만약 시장이 더 빠져가지고 밀려 내려간다면 있는 거 네. 없는 거 좀 끌어와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네, 된다면 네. 만약 한 2만 원대라든가 지수 빠지는 양에 따라서 주가 하락의 양도 달라지게 될 텐데 그 어딘가쯤에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걸로 보고 한 2만 원을 네. 일단은 기점으로 잡아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덕산 감사합니다. 네오룩스는 문제 없다. 지수가 문제이기 네, 네. 때문에 이 지수가 네. 도대체 왜 잠수 탔었던 건지 오늘 또는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한번 이유를 캐봅시다 한번. 네, 이해가 네. 되셨나요? 추가 매수는 할 여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네. 편안하게 계세요.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까지 네. 너무 빠르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하고 네. 사면 되지 뭐 주가 빠지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상담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날이고요. 다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289원이고 네. 70%요. 4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대요? 요 한 종목만 쇼보 보려고 사가지고. 아, 전문 용어를 쓰셨네요. 어쨌든 그래도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종목만 네.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져갔을 때도 네. 방금 제가 상담할 때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장을 예측해가지고 매매 비중을 줄여나갔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매보다는 시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 들어올 때 노조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매일같이 그 물이 있든 없든 노조면 힘만 빠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물이 좀 없다 싶을 때는 좀 설렁설렁 젖거나 좀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도 좀 보거나 칵테일도 좀 마시거나 운동도 좀 하거나 영화도 좀 이럴 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요 근래 계속해서 상승해 있을 때 반도체 끝물이다 사지 마라 하면서도 새로운 종목도 사지 마라 비중을 많이 싣지 마라 현금말은 좀 많이 해놔라 증시가 빨리 빠질 것 같다 밀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때가 장이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췄다 안 맞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줬는데 왜 준비를 안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 좀 매세요라고 했던 것뿐인 거거든요. 현금이라는 게.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현금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30%라고 하는 이 돈이 추가 매수가 된다고 한들 사실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오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금액을 내가 매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샀으면 100만 원 더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추가 매수의 정석이에요. 그럼 70% 사셨으니까 70% 더 사야 되면 140%가 되니까 어디서 돈 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좀 안 좋은 투자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 종목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으면은 시장이 안 좋지 않고 진짜 호황이고 우리가 이 호황인 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은 그냥 지표상으로 반도체가 업황이 좋대요, 무역 수지 흑자래요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실물 경제 시청자님이 느끼기에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주가랑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를 따라 주가가 폭삭 내려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도 그렇잖아요. 기초 토대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게 우뚝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삭 무너앉는 일은 뭐 갑자기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현금이 좀 있을 텐데 30%면 현금인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 아쉽지만 뭐 50% 사고 이제 이 빠졌을 때 50% 더 산다 생각했으면 괜찮았는데 아쉽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갑작스럽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왜 악재가 생겼을까요? 그 팀원 때문에. 맞아요, 팀원 때문에. 회생 절차. 맞아요, 팀원 때문에 얘들 돈 날리게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팀원 위메프가 돈을 이렇게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주고 소비자들한테 환불해 줘야 되는데 얘들이 안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튀라고 하죠. 먹고 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피해액을 누군가가 이제는 떠안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떠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서 결제 대행한 회사가 떠안게 할 것인가 카드사가 떠안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제 대행사가 지금 떠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구조상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제 대행사들이 네네. 에이, 그러면 알겠다고 어차피 할 거 내가 환불해줄게 하고 그냥 과감하게 환불해준다 이렇게 공지도 많이 나가고 있죠. 카카오페이부터 해서 네이버페이, 뭐 다날 이런 데서요. 그래서 네. 이런 데서 이렇게 환불해주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결국 이제 팀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아마 많이 못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네. 당장에는 이제 단기순 손실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좋을 때 얘가 악재가 터지면은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분 나쁜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슬픈데 울고 있는데 비가 와요. 소나기가 막 내려요. 그러면 어때요? 네. 남들이 내가 우는지 빗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져내려갈 타이밍이었는데 딴 게 다 좋은데 얘가 내려가면은 너무 주목을 받는데 이 아저씨 울고 싶은데 비가 오네 이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다날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얘가 빠져내려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지수 안 좋은 게 희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안 좋은 거에 네. 오늘 같은 날에 희석이 돼버리고 주가 빠지고 나면 이제는 이 지금 생겼던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빗물에 씻겨가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원래라면은 이게 조금 크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약간 이슈가 될 뻔했는데 뭐 이렇게 오늘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터져버렸으니까 시장이 큰 악재가 터져서 사람들이 다날에 이제 관심 없어요. 뭐 TMF 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지수가 조정 끝나고 나면 한 2,000원대까지 밀린다면 그 30% 그냥 다 과감하게 네. 들어가는데 시청자님은 네. 이미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2,000원대 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네. 좀 그래도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은 좀 큰 편이잖아요. 14%대면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악재 소멸과 함께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기초 악재와 이 지수 영향을 같이 받아서 아래쪽으로 변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밀린다면은 2,000원 깨지고 1,900원이나 1,8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이 30%라는 현금으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좀 갖고 올 수 있어요. 많이 빠져야. 네. 그래서 네. 어차피 많이 빠지면은 앞정 찌른 것처럼 밑으로 쑥 빠졌다고 쑥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최대한 제일 저점을 내가 최대한 잘 찍고 터치하고 올라온다 생각하고 그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한 1,800, 900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밀린다면은 잡는 걸로 하고요. 네. 만약에 다음 주에 네. 이제 시장이 악재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오늘 빠진 게 진짜 그냥 네. 해프닝일 수 있거든요. 어떤 기관 투자자라든가 네. 어떤 큰 손들이 뭐 잘못 판단해갖고 매도 물량 너무 많이 쏟아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전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프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제가 시황 때 다 설명해드리긴 하니까 보다가 네. 이 3,000원대쯤에서 이제 30% 비중을 천천히 더 비중을 모아간다 생각하고 10%씩 세 번의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번 주 지켜봅시다. 네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TMF 감사합니다. 악재는 오히려 소멸됐기 때문에 이번 월요일 오늘 폭락한 이 코스피 지수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단할 투자자들은 그게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제가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짜드리러 여러분들 만나러 갈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또 광주로 갑니다. 광주 오랜만에 가네요. 광주 지하철 농성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지하 1층 2 강의실에서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제가 강연 준비를 했는데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비전스퀘어 1층 112호인데요. 여기 대전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일단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 낙폭은 뭐 하락의 뭐 폭락장이 시작인가 뭐 이제 폭락장이 왔나 하면은 폭락장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작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반등이 좀 있겠죠.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 말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겠죠. 그거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이야기해 드립니다. 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고편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는 폭락 온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러 갈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 짜시고 내후년까지 아마 접목이 되는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좋은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14,080원에 비중 10%인데요. 대한전선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일단 대한전선. 뭐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올라오기도 했고 전선, 전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력이 필요하다,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기도 하고 실적까지 좋아졌던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싶었는데 너무 헐헐 날아갔어요. 근데 야 이거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세일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워 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뭐 연예인들 또는 잘생긴 뭐 남자친구들, 뭐 이쁘게 생긴 여자친구들, 심성도 좋고 정말 괜찮은 여자분들 다 짝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시에 전부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꽃단장하고 있었다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겁니다. 대한전선 얼마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기분 나쁘게 좀 찝찝하게 올라갔고 지금 떨어졌을 때 사자니 내가 9,000원 10,000원을 받는데 14,000원에 사자니 좀 억울하다 했는데 아니 이거 뭡니까 오늘 11,500원까지 내려와 주네. 그리고 만약에 지수 하락이 더 내려간다면은 10,000원 내지 9,000원까지 말짱 돈을 모으고 내려와 주겠다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 9,000원을 떠날 때 얘가 안 좋아서 떠났겠냐고요. 좋아서 떠났잖아요. 그럼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습니까? 아니죠. 지수만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도 되는데 돌아왔으니 이건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만 원대까지 다시 리셋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14,000원 사신 분도 좀 섣불리 들어가신 개념은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뭐 한다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셔가지고 내려왔을 때 11,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솔직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좋거든요.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근데 이제 11,000원까지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14,000원까지 금방 올라갔다가 바로 N자 반등 나와서 17,000원까지 지금 지수 하락이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반등이 나가서 이번 주 내로 반등이 나가고 다음 주까지 반등 나가면 아마 다음 주에 17,000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면 세게 가요. 그래서 17,000원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뒤에 뭐 유 표시해서 운다라고 하셨는데 울 거 없습니다. 판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왜 웁니까? 올라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 터치하게 된다면 또는 그 이하로 빠진다면은 비중 10% 더 늘리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여기 16,700원까지는 이번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튀어 오를 때 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로 수익 내서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더 많이 사서 더 수익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고 안 내려와도 수익은 내고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U자 빼고 웃는 걸로 바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굉희님께서 1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15% 정도 비중을 실으셨는데 월급날마다 모아가도 될까요? 네, 정말 좋은 투자입니다. 그게 제가 직장인들에게 제일 강추해드리고 싶은 투자고 정말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투자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되신 그 투자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월급쟁이로 살다가 나중에 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빌딩이 몇 개더라, 뭐 주식 배당주가 몇 개더라, 자산이 몇 천억이더라 그런 분들이 미국에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단타 안 치거든요. 잘 단타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괜찮은 기업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데 네이버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아간다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폭락 나온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월급 날마다 모을 거기 때문에 월급 날마다 모으되 대신에 그렇게 모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만 살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때도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네이버는 올라갈 때도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AI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만의 사용량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뻗쳐나가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까운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때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이 단계에서 바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모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훌륭한 종목이고 대신에 월급 날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거예요. 대신에 아래쪽에서 월급 날마다 한 달, 두 달, 세 달 해갖고 12달 모으고 또 1년 12달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서 지금 이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간다고 한들 아래쪽에서 비중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비중이 많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많은 돈으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올라가면은 큰 돈 못 벌지만 밑에서 내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회차가 많아졌는데 올라가면 우리 왜 그 보험금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목돈이 커지게 되죠. 적금도 그렇고요. 약간 목돈이 커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월급 날마다 모아갈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많이 버텨주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번 지수 하락이 이번 코로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이 급락 사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주가가 회복되어가지고 20만 2, 3만 원대까지 갈 거라 봐요. 그래서 아쉽지만 많이 모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오게 된다면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올라갈 때도 모을까요? 내려갈 때만 모을까요? 그랬을 때 아까 말했죠. 월급 날마다 모을 거면은 올라갈 때도 모으셔라. 그래서 이거는 한 3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그냥 계속 모으세요. 30만 원 될 때까지 직장 다니시면서 계속 모으신다면은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겁니다. 대신에
돌아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나요? 괜찮나요? 이걸 계속 할 게 아니라 정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30만 원 될 때까지 나는 어쨌든 간에 산다. 네가 안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겠지. 내가 안 없어지면 네가 없어지겠지. 어쨌든 수익 나겠지 생각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훌륭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이런 투자.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고요. 8,7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이 50%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월급 날마다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단타 치다가 단타하려고 들어갔다가 한 번에 훅 밀리니까 이거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하는 거죠. 뭐 월급 날마다 모아가는 사람이 무슨 손절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이런 분은 손절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생각이 없었고 코아시아 뭐 괜찮은 기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살펴보고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적자하는 기업을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슈 때문에 샀겠지요.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뭐 최근에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왔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야 이거 지금 10,000원 대비해가지고 8,500원 많이 빠졌겠지? 기술적 분석으로 얌얌얌 이렇게 해서 이평선 이렇게 얌얌얌 하니까 매수하면 되겠지? 이렇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제가 여기 나와서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지금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좋은 시장 아니니까 제발 신규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될 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리한 시장인 건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99%가 하락장에서 물립니다. 박살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을 읽지 못해서 그래요.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읽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을 읽는 사람들을 잘 보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현금화 해라 했죠. 뭐 미리부터 해라 했지만 어쨌든 현금화 해라 해가지고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는 현금 80%까지 해라라고 완전 찍어서 딱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려갈 때 계단식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올라갈 때 2차전지 노출도 괜찮다. 반도체 노출도 괜찮다. 지금은 여기가 우리가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전에도 수도 없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해드렸지만 시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고 뭐고 간에 이 업종 올라가나요? 이런 게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투자 습관을 좀 고치시고 시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능수능란해질 겁니다. 모두가요. 어쨌든 이제 8,700원대 이제 사셔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50%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기 조금 힘듭니다. 손절할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반등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뭐 내일 조금 빠지고 반등 나가기 시작한다면 내일 객파락 양봉 나오고 쭉쭉쭉쭉 올라와서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승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5,500원대쯤에서는 남은 비중이 현금이라고 한다면 비중 현금을 여기다가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본전을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의 배짱과 모험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 자체를 저는 선호하지 않아서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선택지를 드립니다. 5,5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안 해도 손실은 줄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7,000원에서 7,500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원까지 내려가거나 5,500원까지 밀렸을 때 승부수를 던진다면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나온다거나 오히려 본전 찾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님의 배짱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텔리안 테크고요. 인텔리안 테크고요. 69,850원에 7%입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인텔리안 테크는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내려갈 것 같아요. 얘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다시 또 시세 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얘는 이미 이제 매도 타이밍을 사람들이 재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위성 그런 산업이라든가 뭐 우리나 뭐 항공국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꿈틀꿈틀거리다가 저점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저점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든 간에 무너지게 되면요. 주가가 밀려요. 근데 차트 모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이거 얼핏 보면은 그냥 뾰족하게 제가 파란색 그어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먹 모양이라고 그래요. 약간 주먹 모양처럼. 왜 주먹 이렇게 사람 쥐고 있으면 이렇게 뽕뽕뽕뽕뽕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우리가 주먹 모양 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주먹 모양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차트 불문하고 종목 불문하고 안 좋다 그래요.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은 기다리면은 반등이 나갑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명분을 잡았다. 나 이제 팔 때가 필요했는데 이제 팔아야지 하고 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수가 빠졌으니까 얘도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라고 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했던 차트 모양, 손가락 모양 중에서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죠? 엄지 살짝 나오고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살짝 나올 수 있는데 그 엄지 부분에서 팔아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이거 이제 그 엄지 모양 나올 때 이제 그때 좀 좋은 호재가 동반된다면 한 6만 원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 호재가 없다면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5만 3천 원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5만 3천 원에서 타협 보고 손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팔아내야 되는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네,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PSP HPSP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000원에 30%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종은 제가 봤을 때 세게 반등 안 나갈 것 같아요. 지수가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반도체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가 빠지고 있는 주범이 뭐냐 하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 때문에 빠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 이 일련의 사태, 오늘 코스피 사태 이거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차익 맞아요. 실현 매물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게 되고 그 밀리는 것 때문에 전 종목 가릴 거 없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팔아 넘기기 시작을 하고 팔아 넘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아비규환으로 막 패닉셀 나오게 하고 패닉셀 나오다 보니까 반대매매 걸려가지고 반대매매가 튀어나오고 아마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빈집인데 이걸 끌어올려줄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단기 투자, 그러니까 끌어올려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잠깐 갖고 놀아봐야지 하고 단기로 들어온 어떤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단타 세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따라 붙는다면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다 타버린 숯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재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불씨가 남아 있는 재이기 때문에 후 불면 잠깐 반짝반짝할 수 있지만 불이 다시 확 올라오기에는 재료도 없고 건초도 없고 이제 나무, 쌩쌩한 나무도 없는 거예요. 장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나쁜 산업은 아니나 한번 타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타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장기로 물리는 것보다는 단기 반등 때 잘 탈출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진 게 탈출하던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갔으면 시청자님 여기에 기대를 못 버렸을 거고 이야 반도체 역시 좋구만 하고 계속 투자를 하셨을 거고 더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오늘 밀리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돼가지고 탈출하기는 좋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지수 하락이 끝나고 이번 주가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반등 나간다면은 3만 원 내지 3만 3천 원까지는 단기 반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사면 안 되겠어요. 네, 그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죠?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냥 놔둘까요? 제 이야기를 아예 아무것도 안 들으셨네요? 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백화점 5만 원에 25%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있던 기존 종목들이 네. 금전까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올라와서- 좋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듣고 현금이 싶은데. 지금 70이 있는데 70%? 네, 70%요. 예. 현대백화점을 몰타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나을지. 현대백화점 제가 예전에 고민이 상담했을 때도 이제 네. 종목 갈아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된 김에 저는 한 종목으로 꾸준히 파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우하향하면서 14년 동안 내려온 기업을 저는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내려와서 샀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14년 동안 내려왔다는 거는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이 깨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굳이 이걸 그렇게 인식 깰 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낙폭이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번 해프닝 이후로 아마 급등 나와서 5,500원까지, 5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단기로 접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다른 종목을 이렇게 만약에 현금을 잘 운용해서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백화점이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 7만 올라갔다가 빠지면 그때 모아가세요, 차라리.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정보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놀라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주셨을 건데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투자자분들 뭐 이거 기다리면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내려왔을 때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등 때 잘 손절할 수 있도록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면서 오늘 푹 주무세요. 내일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오늘 마음이 좀 진정돼야 내일도 편안하게 바라보겠죠.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